sugar effects of acupuncture may be considered difficult to be understood, but as a matter of fact, tuberculosis, typhoid, and influenza can be cured by the bactericidal formulas. The primary role of these formulas is, of course, to regenerate the power of resistance to bacteria in deficiency in the body instead of producing bactericidal. Therefore, complete cure can be assured by these bactericidal formulas without relapse. These formulas must be applied at the ratio of 5:1, and when they are changed to 4:1, the bactericidal power is reduced irrespective of an accurate constitutional diagnosis. 이건 된다. The vitalization formulas are applied to senile changes, and the fundamental formula are applied to pathological external wounds. Most of the infantile disease in connection with vitalation can be readily cured by the fundamental formulas. This may be considered to suggest relatively simple pathology of infantile disease, like external wounds of less person and senile changes. 그러면 한국어 치매에 의하여 살균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나 사실이 해결액도 장치 부스도 이 살균방으로 고쳐진다. 물론 이 처방들의 역할은 살균 아닌 인체 내의 결핍된 자가 항균력을 재생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재발 없는 완전 치유가 된다. 이 처방은 5대1법으로 되어야 되며 만일 4대1로 바뀌는 때 체질 진단이 확실할지라도 살균력은 소실되고 만다. 혈액방은 무명한 노인성 변화 그리고 기본방은 비병리적인 외상에 사용된다. 소화와 관계된 대부분의 소화병이 기본방만으로도 잘 치유되는 것은 건강인의 외상과도 같이 소화병의 비교적 단순한 병리를 생각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이 내용 본 거 중에서 질문 있나? 이거 질문이 좀 나올 수 있거든. 처음 본 내용이라 혹시 질문이 안 나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 살균방 얘기하면서 이 처방은 박사님께서 이 처방들은 5대1법으로 돼야 되면 만일 4대1로 바뀌는 때 체질 진단이 확실하더라도 살균력은 소실된다. 근데 우리 살균방 4대1로 쓰잖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소화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소화병이 기본방만으로도 잘 치유되는 것. 이것도 밑줄을 쳐볼만 하지. 자, 그리고 혈력방은 무병한 노인성 변화. 그지? 자, 위원장 혈력방 4개 해봐. 무병한 노인성 변화, 저혈압, 그리고 위무력증, 위하수 정하수 등의 무력증. 맞아. 신경통. 맞아. 자, 요거 외워야 돼, 4개. 탁 치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내가 거꾸로 질문해볼게. 소화가 권 박사님이 소화는 기본방을 쓰면 됩니다 하셨던 그 상황이 이걸 보면 이거 고찰이잖아, 그지? 요약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럼 소화와 관계된,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애가 소화가 안 됩니다.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소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소화병이 기본만으로 잘 치유되더라 하는 본인의 관찰을 여기 적어 놓으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임상에서 이걸 써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애가 자꾸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복잡하게 갈 것 없이 그냥 이거면 된다는 거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단순한 병리, 소화는 병이 단순함 이렇게 적혀 있지만, 아마도 1965년, 74년대의 소아들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만약에 금양체질 애가 고기를 맨날 먹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애가 뭐 밀가루 음식을 정말 틈만 나면 과식을 해서 아니면 뭐 음식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겠지, 적어도. 그럼 많은 경우 애가 배가 아프다고 했으면 밥을 덜 먹어서 혹은 상한 걸 먹어서 아니면 뭐 정말 그런 실조에 관계된 문제였을 가능성이 커. 그러면 사실 그거는 팔체질의학에서 다루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질병이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지. 그치? 보충을 해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문제지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그런 관찰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실제로 소화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왔는데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건 당연히 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소화 진료를 할 테니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소화들이 제법 오잖아. 네. 그럼 필요한 대로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봤겠지만 내가 소화들 치료할 때 기본방 4회만 놓고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풀 세트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 그지?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때 권 박사님의 기본방 4회는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지금 얘가 소화하고 소화가 안 되지만 이거는 기본방만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풀 세트를 쓰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 얘의 병리,
병리 상태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지 이런 걸 들어보면 이 74년 논문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소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어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해서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야. 비병리적인 외상의 기본방을 쓰는 이유는 혹시 알고 있나? 내가 이 원장한테 그때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장부 대소를 안 건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내장의 병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과불균형과 적불균형을 적불균형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외상은 과불균형 상태가 아닌 거야. 그걸 여러 장기의 어떤 이 밸런스 차이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외상은 외상이니까 낫도록 도와만 주면 돼.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스스로 낫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수준의 가장 간단한 처방이 1단계인 거야. 최악장기 혹은 최강장기에 대한 약간의 조절. 그래서 왜 그때 내가 그 선생님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애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이게 기본방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애들이 딱 긴장하고 쳐다볼 거 아니야. 그지? 그 정도까지가 기본방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기본방을 임상에서 5회 외상이 있을 때 실제로 24시간 이내의 염좌 생긴 상태. 근데 그게 그냥 환자는 허리를 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허리를 뺀 게 아니라 관절염인 경우면은 척추방을 쓰거나 해당하는 병리를 생각해야 되고, 운동하다가 뺐다, 농구하다가 발목을 뺐다, 이런 거는 병리랑 상관이 없거든. 물론 거기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발목을 맨날 삐는 발목이고 만성적으로 맨날 아프다, 비 오면 아픈 발목이다, 이러면 척추방을 생각해야 되겠지, 관절염이니까. 근데 멀쩡한 손이 지나가다가 꺾였다, 이런 경우 있지. 그렇다면 그거는 질병이 우리 입장에서 팔체질학에서 정의하는 질병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그냥 기본방을 쓰면 돼.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혼란스러워할 점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진료비를 12,000원을 받는데 과연 침을 20개만 놔주고 끝내는 게 말이 되는가에 대한 도덕적인 뭔가 가책이 생길 거거든. 전혀 가책을 갖지 말고 쓰면 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태는 그렇게 해놓은 게 제일 좋은 지점인 거거든. 살균방 5대1, 4대1은 혹시 생각을 해봤어? 방금 내가 질문했던 내용이. 이거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이상하지? 그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이 컨텍스트를 한번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오늘 내일 사이에 스스로 한번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해도 돼. 네, 왜 이렇게 쓰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나한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뭐라고 추론이 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어떤 식으로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쯤 얘기를 해보고. 자, 일단 잠깐 멈추고 아까 김은학 씨 다시 재침해야 되니까 일단 진료를 좀 할게. 네,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지금 74년 논문의 전체 디스커션까지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체질표를 74년 논문에 있는 거 보고 현재 있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참고로 지금 그러니까 예본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체질표는 체질표에 변천사가 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먼저 좀 하고 들어야 이해가 될 거야. 일단 이 74년 논문 이전에 65년 논문이나 그 전에 62년 요런 때는 체질표가 등장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체질표는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겁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집대성이 된 게 내가 혹시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실타지 처음일 건데, 실제로 나는 환자가 80년대에 권 박사님한테 치료 받으시면서 환자가 권 박사님한테 받은 체질표를 80년대 거를 본 적이 있어. 내가 강복신공에서 진료를 할 때 환자가 나 옛날에 이거 받은 적 있는데요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런 타이핑된 글씨체로 돼 있던 걸 본 적이 있거든. 80년대 중반. 체질표는 굉장히 귀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환자의 치료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찾아내면서 계속 쌓아왔던 내용들의 집합이고, 큰 틀에서 그 전에 있었던 정보가 잘못돼서 반대쪽으로 가는 일은 없고,
이게 동그라미 하나짜리냐 동그라미 두 개짜리냐 세모냐 세모가 아니냐 이런 정도는 계속 바뀌어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지금 보고 있는 건 74년도 체질표지, 그치?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74년 논문 발표 이후에 몇 번 더 이제 말이 조금 현대어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몇 가지가 추가된다든지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재선안위원회에서 체질표를 바꾸셨는데 그 자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재선안위원회에서는 이제 그걸 그동안에 계속 써왔고 신광에서도 계속 그걸 써왔어. 나도 내가 그걸 줬었고 근데 지금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거는 그 내용을 조금 내가 바꾼 거야. 바꾼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여기 보면 이제 금음체질 같은 경우 이건 74년이니까 뭐 역사 속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광에서 최근 한 10년 전까지 쓰던 거는 예를 들면 금음체질에 해로운 음식에서 고래고기 이런 게 있어. 고래고기를 10주년에는 많이 먹었나 봐. 근데 요새는 안 먹지. 근데 나는 이제 환자들이 이 중요한 내용이 이만큼 있는데 고래고기에 꽂혀가지고 환자들이 이걸 너무 희화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해서 현대에 맞게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상에서 이제 2013년인데 2013년에 권 박사님하고 권은주 선생님하고 서로 두 분께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가 앞면으로 보고 있는 저 체질표 말고 뒷면에 지금 내가 뒷면에 담아놨는데 체질별 음식 분류를 5단계로 구분을 하신 게 2013년이거든. 그 전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그 OX표는 권은주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수정을 보완을 하시는 편이라서 이제 권 박사님이 임상을 최근 들어서 못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격이 좀 있어. 그래서 그 이격이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체질표 앞면에서는 드세요 좋습니다 했는데 저 동그라미 X에서는 또 조금 세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정을 좀 해서 앞면 뒷면을 맞춰 놓은 상태의 체질표고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과용 금양체질한데 컴퓨터 과용 이런 말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요즘 들어서 이제 요즘 2019년 2020년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표는 내가 2021년에 개정을 한 건데 개정을 할 때 기준은 이게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 근데 컴퓨터를 과용하는 것이 컴퓨터를 과용 안 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난 더 문제인 것 같다. 왜냐면 스마트폰도 컴퓨터인데 스마트폰은 컴퓨터보다 심지어 더 가깝거든. 더 손에 쥐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금체질의 컴퓨터 과용을 스마트폰 과용으로 다 바꿔놨어. 그게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 그런 어떤 변천의 약간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ecmed.org에 가면 요 내용의 원형에 해당하는 게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고 ecmed.org. 자, 금양체질부터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이제 해로운 것, 그러니까 저기는 그 뭐라고 하지? 이 74년 거는 한 명이 읽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한 명이 읽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금양체질. 당신이 무슨 약을 쓰든지 효과보다 해가 더 많고 육식을 하는데 몸이 더 괴로워지는 것은 선천적으로 체내의 제독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므로 항상 채식을 주로 하고 허리를 펴고 서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단별로 읽을게. 그거를 수환이가 그 다음에 읽어봐. 네. 당신. 당신이 무슨 약을 쓰던지 기다림을 잡고 육식 후에 오히려 필요한 것은 감기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병에 약을 쓰는 것을 피하며 바다 생선과 푸른 채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앉기보다 허리를 펴고 서 있을수록 도움이 되고 일광욕과 땀을 내는 것은 해가 됩니다. 내용의 큰 틀은 똑같은데 약간 바뀌고 더해지고 빠진 게 있지, 그지? 그 사이에 바뀌어진 내용들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약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야. 체질표에 대한 개정이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하면 팔체질 임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또 잡작 한류들이 많거든. 근데 거기 가면 막 자기 마음대로 분류를 해놨어. 예를 들면 뭐 금체질의 말고기는 좋습니다 하는 사람부터 번데기는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분들의 실력을 내가 이제 듣보잡이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의 임상 경력에 따라서 본인들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은 게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추가해놓은 것도 있고 되게 많아. 네.
앞으로 이제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일 건데 미리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나는 이제 내가 체질표를 나는 바꿨다고 말은 하긴 했지만 나는 이제 조금 더 윤문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윤문.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체질표에서 원래 강조하는 내용이 더 잘 살아날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약간씩 말을 좀 바꾼 것들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 그래서 체질마다 조금씩 요 74년 논문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다른 게 있을 텐데 뭐 아까 제독작용이 약하다, 뭐 간 기능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해로운 걸 유익한 건 다 읽진 않을 거야. 이건 다 읽진 않을 거고 이제 74년 논문에 해로운 거 보면 모든 금양체질 기준으로 모든 기호품 이런 게 있지. 모든 기호품 이 이제 이 현대의 버전으로는 모든 차, 커피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리고 인공 조미료 이런 말들이 거기 이제 요새 등장하게 돼 있고 비타민의 경우는 금양체질 현재 뭐라고 돼 있지?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아니야? AD라고 돼 있지. 여기는 ABD라고 돼 있지. 또 옆에는 비타민 알약을 뜻해. 여기서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그걸 분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근데 비타민 알약을 뜻하는 거고 환자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비타민은 바이타민이잖아, 그지?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알약은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알약을 얘기하는 거고. 유익한데 74년 논문에 보면은 캬베스라고 이제 첫 줄에. 캬베스 뭔지 알아? 아는 사람? 80년대 공기를 맡은 이원자 몰라? 네. 그럼 카베진은 알아? 카베진? 양배추? 양배추. 그래? 양배추의 영어 이름이 뭐지? 캐비지, 그지? 그거의 일본어 발음이 캬베스거든. 이때는 참고로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30년이 안 된 시점이야. 그러니까 74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거리보다 광복되고 나서 이때까지 거리가 더 짧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단어가 많이 쓰였겠지. 그래도 캬베스 보고 이게 뭐지? 그러고 찾아봤었어. 카베진 그거야. 여기는 그리고 고등어, 갈치, 게, 새우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렇게 생선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 그지? 근데 금양체질은 생선 종류라면 다 좋아. 금양금은 마찬가지. 그리고 흰살 생선이 조금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 붉은살 생선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달라지는 점은 색깔에 대한 언급이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체질표에 있었고 지금 현재 내가 예본 한의원에서 드리는 체질표에는 그냥 일단 그 내용을 뺐어. 색깔에 대한 오해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빼놓은 상태야. 근데 이거 빛과 소금을 보면은 막 뭐 무슨 테이핑을 할 때 맞아, 테이핑 요법. 뭐 초록색 뭐지 파란색 테이핑을 했다니 간에 간 기능에 도움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맞아. 근데 똑같기도 하고 그걸 포괄하는 의미야 정확히는. 그 얘기는 그 테이핑 요법 할 때 내가 좀 해줄게. 일단 그게 여기서 보는 거는 시각 자극에 대한 걸 포괄하는 내용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테이핑 요법은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거든. 네, 그지? 근데 무슨 소린가 싶거든. 이게 무슨 씨나라 까먹는. 근데 참고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고덕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저 서경숙 간호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원에 근무를 하기 전에 퇴사하시고 한참 있다가 우리 원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한동안 팔체질 임상을 하시는 곳에 여기 강동구에 같이 있어. 근데 거기에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던 분이거든. 근데 그분은 이제 한의사신데 연배가 지긋한 분이셔. 신기회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룹 쪽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옛날 처방 스타일로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테이핑을 하셨다고 그래. 환자들한테. 그래서 서간호사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이런 내용들에 아주 조금 이제 단계를 몇 단계 낮춰서 빛과 소금이나 이런 얘기를 다 서간호사 교육을 하거든 우리 간호사 뽑을 때. 근데 그때 테이핑을 실제로 하는 거를 본인이 받고 본인이 해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 이 아까 보면 서문해서 팔체질 테이핑 요법 해서 나오는 그때거든. 그분이 배우셨을 때가.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아마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 현재 우리 임상에서는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문까지 하고 또 진료 한번 할게. 자, 아까처럼 해볼까? 당신의 사지 혹은 몸 다른 부분에 마비 아닌 이상한 무력증이 생기거든 바로 육식과 화내는 것과 약 쓰는 것을 끊어야 하며 이것은 당신이 건강할 때에도 지켜야 할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 체질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식을 끊는 것이고 둘째는 불가피하지 않다면 약을 그만두는 것이며 셋째는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이 무력한 증상이 있다면 더욱 섭생에 주의하고 항상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게 또 달라지는 걸 한번 차이를 잘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약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되는데 금양금음이 공통적으로 약보다 이게 효과보다 해가 더 많다, 약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죠? 요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 보통 여기서 한두 발자국 엉뚱한 데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아나키로 가. 이거 아나키 아니야. 이게 아나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팔체질 또 비판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그거 아나키 아니냐, 무슨 뭐 정규 집단도 아니고 무슨 막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 금양체질, 금음체질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없지 않아.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발생하는데 여기 금양 아까 그 74년 논문 안 봤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효과보다 해가 더 많다, 혹은 불가피하지 않다면 약 쓰는 걸 최대한 금해라, 이런 얘기는 엉뚱한 현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엉뚱한 부작용, 예상치 못한 부작용. 그래서 내가 이제 임상에서 나온 환자들한테 약의 부작용의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약은 양약, 건강기능식품, 한약 포함이야. 한약도 포함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자세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팔체질 약을 적어도 제대로 한다면,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 2002년도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사조가 대세였는데, 양약은 다 쓰레기고 한약은 천연물이고 민족의학이니까 부작용이 없고 우리 몸 신토부리, 약간 이런 정서.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반대로 요즘 신조월 분들을 보면 너무 반대쪽으로 가서 무슨 뭐 풋뿌리 끓여 먹어가지고 뭐 하겠냐는 식으로, 한의사들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둘 다 굉장히 잘못된 견해고, 아마도 근데 그 사람의 경험이라는 면에서 어떤 경험이든 이쪽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치? 반대로 정말 끝내주는 효과를 옆에서 자꾸 관찰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딘가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정확한 어떤 사실이라고 본다면,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한약이든 병원약이든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한 주의라고 이 문구를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 또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가능하거나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질병인데 약을 자꾸 쓰는 거. 그럼 거기서 뭐 소화제 이런 거 뭐 병원약만 있지 뭐가 한의사는 뭐가 없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약국 한의사에서 한의원도 가면 소화제 주지. 이거 알약해서 평이산 같은 거 해가지고. 뭐 흔히 주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팔체질약에서는 접근을 할 문제고, 그래서 약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을 항상 우려하면서 최대한 그런 인공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체질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왔지, 그지? 금양체질 환자. 거기 어제 아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쓴 아빌리파이 뭐 해가지고 잔뜩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내가 이거 보고, 아니 약에 대한 설명을 약 2알을 처방하면서, 겨우 약 2알 처방하면서 약에 대한 설명을 한 페이지를 쓰셔서 주셨더라고, 환자한테. 이만큼 써가지고.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되게 친절한 선생님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 보면 부작용 매우 드문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매우 드문데 지금 이 사람은 온 거야. 그지? 도환이 왔고 막 잠을 못 자잖아. 그래서 금양금음체질의 특징적인 현상이 그런 어떤 약인성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잦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좀 염두에 두시고, 다른 거는 이제 왜 아까 동그라미였는데 세모로 간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 금음체질의 미역이나 여기 보면 겨자나 후추 같은 게 그래. 그래서 미역, 겨자, 후추, 귤, 사과, 그지? 여기는 금음체질에 사과가 유익하다고 돼 있지. 근데 지금 우리 거를 봐봐. 지금 금음체질 한번 봐. X지, 그지? 겨자는 세모인가 막 그럴 거야. 미역은 세모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간장기 문제인데,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음식은 전부 다 췌장과 위장에 들어가는 음식들이거든. 근데 아마 당시에는 내가 추정하기로는 74년 당시의 영양학적인 상태상 췌장과 위장의 기능이 항진되거나 보완되는 것이 유익한 쪽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전체적인 영양 상태의 평균적인 상황을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왔다. 올바른 방식,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금음체질의 생강,
후추, 겨자 뭐 이쪽 음식들이야. 그거 다 지금 세모로 돼 있어. 세모로 돼 있거나 X로 돼 있거나.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의 해산물과 고기 여기 생강 보면 나오지. 생강 세모일 거고 원래 2008년에 재선에서 내가 참관을 할 때는 생강이 좋다고 돼 있었거든. 생강 겨자가 오른쪽에 있었어. 유익하다고. 자 일단 진료를 좀 할게. 토양체질 할 차례지? 네. 자, 그 위에 거 하나씩 더 읽어볼게.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조급한 성품과 직결되므로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당신의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저혈압은 당신의 건강한 상태이며 술과 냉수육은 해가 많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조급한 성품과 직결되므로 항상 여유를 갖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래 강한 소화력을 가졌지만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오히려 자주 소화불량에 빠집니다. 맞지 않는이겠지. 네, 맞지 않는. 매운 양념은 몸에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럼 지금 더해진 게 매운 양념이 더해졌고 강한 소화력 더해졌고 빠진 건 술과 냉수육, 그지? 그리고 저혈압 이게 나오지. 저혈압이 실제로 아까 모경체질 환자 한 명 진료하면서 내가 혈압이 일반적으로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 토양체질은 조금 낮은 게 더 좋아. 아마도 혈압에 관계된 많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의학의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을 낮췄더니 사람의 그러니까 유병률, 치명률이 낮아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그 모집단에는 분명히 토양체질이 많이 섞여 있었을 거야.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 술과 냉수욕은 해가 많습니다를 이제 내가 요번에 2021년에 개정하면서 약간 고민하다가 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뒷면에 보면 체질표 뒷면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토양 체질이 오히려 세모가 제일 많아. 그래서 그거랑 충돌이 되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체질은 X가 더 많은데 토양은 그렇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거는 삭제를 했고 대신에 환자한테 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주 하기는 해. 그렇게 난 대체를 했고 오히려 우리나라 현재 임상에서 토양 체질 이 매운 음식이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난 그걸로 바꿨어. 매운 음식 그러면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는 요새 뜨는 게 마라탕이고 나는 그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 맛있는데. 그래. 마라탕 그렇게도 먹더라고. 그리고 뭐 양념부터 시작해서 뭐 곱창 뭐 수도 없이 많거든. 그런 문제가 토양체질의 위장과 췌장의 기능을 항진시키거든. 그래서 토양체질이 제일 많이 섭생표를 받았을 때 하는 질문은 나는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력이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거든.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부의 기능이 일정 수준보다 넘어가면 그것도 과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지. 갑상선 기능 항진 생각하면 돼.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지. 이거 환자들한테는 나는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어떤 사람의 성격이 너무 세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 그치? 그게 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냐면 성격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관관계 속에도 존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치? 팔체질학적인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장기와 장기 사이의 interrelationship에 대한 모든 부조화를 조화로 바꾸는 게 팔체질학의 목적이거든. 그러면 토양 체질이 가지고 있는 췌장의 기능과 신장의 기능이 서로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어느 한쪽이 너무 세지면 췌장의 기능이 강해지면 반대쪽인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토양 체질이 가장 임상에서 많이 호소하는 소화불량 증상이 속이 뭐 답답하다, 꽉 막힌 것 같다, 쓰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토양 체질에 실제로 위장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위장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다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리고 소화불량이 잘 빠진다는 것이 토양체질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화력이 강하다는 말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것이 자꾸 많아서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내가 해놓은 상태야. 74년에 해로운 것에 보면 74년 해로운 것에 보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이거 이제 예전 표기법인 거지. 다른 거는 뭐 노루고기가 등장하지. 해로운 것에 노루고기 이런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먹지 않는 음식이니까 뺐던 것이고 고래고기도 그래서 내가 이제 빼고 가고 있는 것이고 금음체질에는 옛날에 고래고기가 있었어 실제로 해로운 것에. 자 토음체질 해볼까? 당신의 건성 피부와 대변 불편은 위혈과 관계되므로 아침마다 냉수 마시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음식은 항상 시원하게 취해야 하며 소화가 불편할 때 소화제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닭이나 음식의 부작용으로 인해 소화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체질이므로 주의를 요하며 음식은 늘 시원하고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술과 냉수욕은 해가 많습니다. 그게 글로 간 게 아니고 토음 체질도 이 최근 체질 표현에 그 말이 써 있어. 술과 냉수요. 근데 이제 토음 체질은 임상에서 내가 토음 체질 체질표를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이거는 토음 체질이 없어서도 있을 것이고 좀 뭐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토음 체질을 놓친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왜냐면 진단한 환자 숫자가 벌써 우리 한의원에 온 차트 숫자가 2만 몇천 개인데 0.1%라고만 1000명 중에 1명이라고만 해도 사실은 2만 몇천 명 중에 20명은 토양체질이야. 200명은 토음이어야 되거든. 1000명이 1명이라고 다. 근데 그 적은 걸 보면은 엄격하게는 내가 토음을 놓쳤다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토음 체질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위장 기능을 아까 토양은 췌장 기능이지만 토음 체질은 위장 기능을 바로 잡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음식의 온도가 바로 위장 영향을 주니까 항상 시원한 거 냉수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 거고. 그래서 토음 체질의 한약도 실제로 한약의 이름을 권 박사님께서 사위탕이라고 지어놓으셨고 생지왕이 군약이지, 그지? 자, 생지왕 약성가 해볼까? 야, 생지왕은 첫 페이지 앞에 있잖아. 청열약이잖아. 집에 갔나요? 알겠습니다. 본초학 요번에 국시에서 보지 않았어? 본초가 안 보나? 근데 저 그냥 그래? 본초를 해가지고. 본초를 다른 방법으로 했구나. 나는 본초 공부를 그냥 약성가 하나로 다 떼어버리고 공부를 안 해버렸거든.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음 체질의 유익한데 74년 논문에 보면 그 비타민 K가 등장하거든. 그지? 그리고 해로운 것에 보면 페니실린이 보이지. 그지? 페니실린 샥이 관찰되는 체질이야. 토음 체질은. 페니실린 샥. 페니실린 샥 하면 혹시 이렇게 들어본 적 있나?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피부 색깔이 굉장히 흑색으로 변하면서 알러지가 오고 사람이 쓰러지는 상태를 뜻해. 페니실린 샥. 그리고 비타민 K는 지금 체질 표현은 빠져 있어. 그 이후에도 빠졌고 아마 그때 당시에 관찰하셨던 걸 적어놓으셨던 것 같아. 토양토음 공이 비타민 B는 약으로 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돼. 근데 이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비타민 B 중에서 임신한 여성이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렇지. 엽산이 비타민 B 몇이게? 9? 9, 5. 맞아. 역시 국시 우등생은 다르군요. 엽산이지, 그지? 비타민 B9이 왜 임신 초기에 중요하지? 그 DNA 생성. DNA 생성은 사실은 비타민 B5인가 비오틴인가 딴 거고 중추신경이지, 그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비타민, 특히 4주에서 9주 사이에 중요하지. 그러면 4주에서 9주 사이에 먹으면 되지. 왜냐면 비타민 B는 수용성이니까 내가 먹어놨다고 석 달째 저장되지 않거든. 다 나간다고, 그지? 근데 석 달 전부터 먹지. 그렇죠. 그리고 남자도 먹어요, 요새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 수정, 착상, 임신, 출산의 이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태아의 임신 4주부터 9주까지의 영향에 과연 무슨 영향을 주지? 남성이 비타민 B9을 섭취하는 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 네. 그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수정되면 끝이야. 그지? 그러니까 남성이 먹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다들 그렇게 먹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환자들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게 문제야. 비타민 B가 췌장 기능에 작용하거든. 비타민 B 알약이 췌장 기능에 보이지 않는 기능을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수험 체질한테는 좋거든. 그리고 수험 체질한테 아로나민 골드, 수험 수양한테 아로나민 골드, 뭐 B콤 C 이런 게 들어가면 실제로 호전이 있을 때가 있다고. 피로감에. 근데 그거를 토양 체질을 먹고 앉았으니 속이 불편하다, 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비타민 B를 끊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해. 되게 중요한 임상에서의 인사이트야. 이런 거는 아무리 부연방을 놓고 있어도 비콤C를 먹고 있으면 호전이 안 돼. 그리고 비콤C는 뭐 옛날 음식 약인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말로는 센트륨이라고 불러. 센트륨. 종합 비타민제. 센트륨 해서 뭐 우먼 뭐 많거든. 그런 자매품들. 근데 그 센트륨에 보면은 비타민 B가 주성분이고 대부분 하루 권장량에 뭐 600%, 700% 이렇게 들어가 있어. 비타민 B는 군이 12개지, 그지? 그래서 뭐 비오틴, 또 아까 판토텐산 뭐 몇 가지 있어.
나이아신 이런 것도 비타민 B고. 근데 얘네들이 막 잔뜩 들어가면 토양 체질은 먹는다고 먹는데 엉뚱한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상에서 관찰하면 꼭 주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지. 페스탈은 뭐예요? 페스탈, 여기 페스탈이 토양체질. 토양체질, 소화제인데 여기 토음 체질에 보면 소화제 항 쓰지 마세요 써 있잖아, 그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항생제도 내가 써놨을 거야. 네, 마이신. 그지? 마이신계통의 항생제 그리고 베아제스트. 소화제 중에 일부 소화제는 효소성 소화제라고 부르는 계통은 토양 체질의 위장을 오히려 버리는 걸로 관찰되는 바가 있어. 그래서 그때 74년 논문에는 토음에만 그 말이 있거든. 근데 그 이후에는 토양 체질한테도 소화제가 실제로 써 있었어. 그거를 내가 계승을 한 거고. 항생제도 써 있었는데 항생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또 스터디를 해본 바로는 마이신 중에서 이독성을 일으키는 약제가 있어. 이독성. 이명. 그래서 그게 이제 의학에는, 양리학에는 여러분들이 항생제 계통 관계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뭐 무슨 항생제 종류도 되게 많거든. 아마 그 메커니즘 구분하는 그게 있어요. 5가지 해가지고 벽 터트리는 거, 뭐 DNA 찢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신 계통, 그러니까 무슨 다른 계통이 아니고 그 계통은 이독성이 부작용으로 보고되어 있는 항생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항생제가 토양 체질한테 그 현상을 유발하는 걸로 권 박사님은 관찰하셨어. 그래서 권 박사님은 그런 항생제 세부 클래스는 잘 모르셨던지 그냥 항생제라고 표기를 하셨었고, 그거를 나는 이독성이 관찰된다는 최 원장님의 임상 관찰을 더해서 마이신 계통이라고 그냥 적시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예원 한의원 체질 표에만 들어있어. 네. 다른 데는 마이신 계통이라고는 안 써있어. 자, 진료를 좀 할게. 그리고 논문에는 반신욕이 없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일단은 해로운 것, 유익한 것에는 내가 창조해낸 건 전혀 없어. 그걸 창조해내면 그때부터는 팔체질 임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위에 있는 말은 좀 바꾼 게 있는데 창조한 거는 전혀 없고, 반신욕은 90년대 체질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 그 반신욕이라는 게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던 목욕 문화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산성수, 알칼리수도 없지, 여기 보면. 그죠? 네. 70년대 체질표에는. 그리고 여기도 물론 내가 빼놓긴 했는데, 그 산성수, 알칼리수도, 그러니까 권 박사님이 임상을 계속 오랜 시간 매일같이 해오시면서 최근 들어서 환자들이 부쩍 이야기하는 무언가에 대한 연구를 환자의 동의를 얻고 환자한테 시켜본 거야. 그러면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나름의 연구를 해서 이제 올려놓으시는 건데, 반신욕은 굉장히 단순해. 팔체질이라고는 굉장히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인 데서 출발하는 학문이고 책이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왜 부계장, 장기부, 코 그림 보여준 적이지. 반신욕을 하면 실제로 이 그러니까 방광과 토양 체질한테 가장 작은 장기와 두 번째로 작은 장기인 그러니까 신장하고 방광의 기능에 물리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온열 자극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반신욕도 사실은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신장은 실제로 배꼽보다 약간 위에 있잖아. 걸쳐있고 약간 위에 있잖아.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뒤로 기댄 반신욕이어야 돼. 이해가 되나? 그래야 이 물리적인 온열 자극이 더 그쪽에 전달이 되겠지. 그치? 이해가 되지? 네. 그런 반신욕이야, 하려면.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요새는 바빠서 그렇게 잘 못하는데 토양 체질 반신욕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어. 물론 나는 그림을 매우 못 그림으로 보고 웃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항상 이 그림을 그려줬었어. 그럼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갔어. 귀여운데? 그러니까 뒤로 기댄 반신욕이지. 그러면 이제 신장의 해부학적인 부위에 조금 더 온열 자극이 되겠지. 네. 자,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목양체질 반신욕 한다고 할 때 다담그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네, 여기. 그 다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야. 폐의 온열 자극을 위해서야. 이제 온수욕 이렇게 나오지 여기. 목양체질 해볼까? 정신에 건강할 때는 귀찮도록 땀이 나고 쇠약할 때는 되려 땀이 없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땀 많은 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체질적으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이니 항상 온수욕을 즐기는 것은 좋은 건강법이 될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술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는 귀찮도록 땀이 나고 쇠약할 때는 오히려 땀이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라도 땀을 내며 몸이 가벼워질 수 있으니 온수욕을 항상 즐기는 것이 건강법이 됩니다. 운동 중에는 등산이 특히 좋고 말은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혈압은 120에 80보다 높은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땀 얘기가 한 절반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이제 목양 체질에 땀내는 목욕은 항상 의도적으로 치료의 효과에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목양 체질이 이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이 자주 오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와. 우울증하고 조현 같은 병도 목양 체질에서 많은 것 같고, 뭐 그런 환청, 환각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본 편인데, 땀내는 목욕이 꾸준히 반복되는 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목양 체질에, 그리고 또 피로 증후군이라고 보통 부르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피곤한 상태를 극복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일부러 땀을 내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고, 그래도 요새 아마 오늘도 몇 명 왔을 텐데 그 우울증이나 수면제 약 끊는 사람한테 일부러 땀 내고 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어떤 수단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나와. 목양 체질 환자인데 혹은 체질 진단을 받은 분인데 땀이 안 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 땀이 안 나는데요. 그 이제 목양 체질에 요거 이제 보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거든. 귀찮도록 땀이 나고, 나는 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들한테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땀이 나든 안 나든 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항상 그 체질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 체질표도 그렇고 모든 체질적인 치료의 지침은 항상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때가 이 체질표에 담긴 내용이 아니고, 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좋아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환자들은 자꾸 그걸 현재의 시점으로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자꾸 그 환자들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기를 점집이라고 생각하고 와. 여기는 타로점 보는 데가 아니거든. 네. 근데 여기를 점집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맞춰봐라 이러면서 있거든. 근데 지금 네가 어떻든 안 어떻든 중요한 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이덴티티거든. 그래서 그 지점을 항상 강조를 하면 돼. 그런 어떤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땀이 안 나는데요? 괜찮고요. 앞으로 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될 것 같고, 목양 체질은 실제로 간 크기가 물리적으로 커서 술이 좀 센 경우가 많아, 보통은. 그래서 권 박사님은 아마도 그걸 보시고 술을 끊어야 된다고 쓰셨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후대 체질표에는 빠져 있어. 그래서 나도 그냥 일단 빼놓은 상태고. 넘어가 봅시다. 묵음 체질. 당신의 하복부의 불편이 바로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통변이 고르지 못하며 정신이 우울하고 몸이 차고 때로 잠이 안 드는 원인이 되는 대장의 냉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대로 아랫배를 더웁게 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법입니다. 냉수욕과 술은 해가 많습니다. 당신이 하복부가 불편하고 몸이 차거나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우울하고 잠이 안 든다면 이는 대장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므로 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4년 그 내용에 그 당신의 하복부의 불편이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저기 비문이야. 자세히 읽어보면 주어 동사가 안 맞아.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꿨어. 내가 체질표를 개정하면서. 그래서 비문을 그 한 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복대는 역시 복대가 이제 약간 나는 이거 고래고기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래고기처럼 약간 이 핵심은 어쨌든 아랫배 온열인데 자꾸 복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로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웃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복대는 뺀 거야 내가 지금. 아랫배 온열 자극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은 74년에 안 나오고 나중에 체질표는 나와.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살려놨어. 74년 논문에 보면 이제 해로운 것에 배추만 적혀 있고, 목양, 모금 다 마찬가지인데 배추만 적혀 있고 다른 이파리 야채는 언급이 없어. 그지? 그런데 이제 지금의 체질표에는 이파리 야채 종류들이 꽤 많이 적혀 있지. 그리고 배추도 이제 지금 여기는 배추라고만 써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체질표는 날배추라고 써있어요. 날배추. 날배추 그러니까 겉절이 같은 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김치도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원장은 발효가 많이 돼서 발효가 된다는 거는 그 음식의 절대값 성질의 절대값 줄어드는 거거든. 그래서 발효가 되면서 겉절이가 아니라 묵은지까지 가면 목양체질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실제로 요한한의원에서는 체질표에 관계된 안내를 할 때 익은 김치는 드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해. 이런 거는 이제 요한한의원의 체질표나 이런 거를 요한한의 원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 이제 내가 들어본 얘기들이고 근데 어쨌든 근데 좋진 않아. 세모야 세모고 날배추는 배추의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로 대두콩은 이제 금체질한테 반대로 해가 되지. 근데 대두콩이 발효가 며칠 안 되고 그 아주 프레시한 날 대두콩인 게 이제 낫또인 거거든, 그치? 그리고 청국장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조리 과정, 화학적인 조리 과정으로 변성이 생기거나 우리 마치 발효처럼 절대값의 변화가 생기는 게 간장, 된장, 그지?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금음 체질이라고 해도 때로는 금은 금양도 먹어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게 그래서 그래. 참고로 두부랑 된장은 2018년인가 추가가 됐어. 17년, 18년. 처음에는 애초에 없었고 OX표에 나올 때 생겼는데 요새는 이제 금체질이 하도 먹을 게 없다고들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두부, 된장 정도는 추가를 해야 되겠다. 권 박사님, 권원장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추가가 돼 있고 이렇게 수양 체질로 넘어가 볼까? 당신이 봄과 여름보다 가을과 겨울에 더 건강한 것은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니 냉수욕이나 냉수마찰을 즐기는 것이 땀을 방지하는 유일한 건강법입니다. 당신이 추운 계절에 더 건강한 것은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안 되기 때문이므로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냉수욕, 냉수마찰을 즐길 수 있다면 큰 건강법이 됩니다. 그 내용은 똑같고 조금 말의 톤이 조금 이렇게 선언2에서 약간 권유2로 바뀌었지, 그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74년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 한국에, 그지? 그러니까 수양 체질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이 분명히 많았을 거야. 지금보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네. 이 원장 생각해보면 이 원장 학교 다닐 때 혹시 초등학교에 에어컨 있었어? 기억이 안 나요. 없었어. 그래? 98년생도 없었어. 저 1, 2학년 때는 없었어요. 그래? 나는 없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맨날 그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 벽에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맨날 있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수양체질이나 수험체질 입장에서는 여름에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일이 잦았을 것이고 그럼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떤 건강의 등락의 변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히 보였을 거야. 권 박사님 입장에서 당시 진료하던 환자분들이 자기는 여름이면 춥겠고요, 겨울이면 좀 살아나요 하는 일이 지금의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에어컨 틀고 생활하는 일이 많은 상황보다 더 분명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것 같아.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체질은 수양 체질이다, 이렇게 실제로 빛과 소금에는 기재가 돼 있어. 수양 체질 환자들 보고 냉수 마찰하세요 그러면은 손절례를 치거든. 당장 냉수 마찰 할 수 있겠어? 수양 체질 환자들이 손발이 찬 경우가 되게 많아. 금이랑 수가 좀 그래, 보통. 그래서 저 추운 거 싫어.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무슨 냉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유일한 건강법을 내가 뺐어. 유일한 건강법. 자꾸 반감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톤을 낮췄고. 근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조금 들어두면 좋은데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법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텍스트나 나보다 충분히 앞선 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험에서 근거하면 일단 큰 틀에서 틀림이 없거든. 아니면 의학적인 데이터라면 그걸 가지고 있는 아까 NEJM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지, 아니면 뇌내망상이지. 그 손발 찬 거 치료하는 금음 체질 환자한테 권원우 선생님이 어떤 걸 하라고 하시냐면 샤워기를 들고 그 샤워기 이렇게 하잖아. 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온도 있잖아, 우리 이거. 그러면 이제 샤워기를 들고 이렇게 등에다가 대추열 자리에다가 대고 뜨거운 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80도면 180도에서 90도로 이렇게 와서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뜨거운 건 아니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가서
또 다시 가서 해서 요거를 3등분 정도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차가운 물에서 한 15초 정도 견디고 샤워를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손발 찬 거 치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크겠지. 왜냐면 손발 찬 사람한테 찬 걸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 근데 그렇게 해서 손발에 찬 게 좋아져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그 케이스 발표할 때 예전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 이 문제가. 그래서 이원영도 혹시 요새 손발 찬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면 네. 한번 이제 쭉 해보는 것도 방법이 돼. 한 15초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 당시. 그래서 한 번에 확 하면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수험 체질 가볼까? 당신의 건강은 소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냉한 위가 온도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냉한 음식을 만나면 더욱 냉각되어 모든 불건강과 불안과 공상 속으로 당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운 음식을 취하고 과식을 피하도록 힘쓰십시오. 온도나 성질이 찬 음식은 당신의 작은 위장을 더욱 냉각시켜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질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체질의 건강은 더운 음식을 취하는 것과 소식하는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수험 체질은 실제로 위장 기능을 위장 문제가 없는 사람도 위장 기능을 치료해야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발견이 돼. 물론 위장 문제가 있으면 더욱이나 그러고. 그리고 수험 체질의 위장은 부염살균방으로 치료할 때도 있지만 활력방을 아주 중심적으로 쓰면 굉장히 많이 좋아져. 두 개의 장기가 최악 장기인 체질의 해당 장기 문제는 아주 전형적으로 활력방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자, 활력방의 방위 중에서 무력증, 위무력, 장무력, 그죠? 그 무력이라고 하는 상태가 해당하는 장기에 생겼고 그게 최악 장기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항상 부계 장기니까 위장이나 특히 위나 이 대장은 담낭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금음 체질의 담낭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덜한데 위장하고 대장이 가장 작은 최악 장기인 체질이 수음하고 모금이란 말이야. 특히 수음은 위장이 한 번에 바로 음식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항상 부담이 가중되기 쉽다. 그래서 수음 체질의 위장 문제는 꽤나 생긴다면 꽤나 고치기 어려운 면이 좀 있는 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또 효과가 나는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처럼 과식이 습관인 사람은 어떡하죠? 과식이 정의를 좀 다시 내려볼게. 네. 과식은 어떻게 하면 과식이냐면 다음 식사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픈데 먹고 있다는 과식이야. 식사의 절대량하고 그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하고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먹었더니 내 식사에 내가 지금 아까 그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요것만 보면 돼. 그래서 다음 식사까지 공복감이 드냐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식사량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겠지. 그 지점을 한번 신경을 써보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이제 답하고 마무리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74년 논문을 일독한 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빡세게 공부하려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시험이 나갑니다. 시험이 나갑니다. 이 논문요? 논문에 대한 시험은 나중에 한꺼번에 75, 64 다, 74, 65 다 하고 나면 내가 낼 거고 일단 지금은 체질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체질표 이거 작년에 김 원장 학원을 했던 거야. 네네네. 체질표의 목양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목양 체질 문구 있지. 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돼. 그대로. 당신의 건강한 땀이 가져가죠. 얼마든지 가져가. 그래서 당신의 건강한 땀이 어쩌고 저쩌고 뭐 수양 체질 뭐 당신의 건강은 뭐 더울 때 추울 때 어쩌고 저쩌고 자유롭게 했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뒷면을 잠깐 뒤집어 보면 이제 그걸 문제로 낼 거야. 오지선다로 낼 거고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은 간호사들도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만약에 모금 체질한테 닭고기는 그럼 세모 답이 나와야 돼. 이해되지? 다음 중 세모가 아닌 것은 5개 중에 골라야 돼.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체질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서는 환자한테 우리가 이걸 줄 자격이 없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당연히 주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맨날 기억하지 못해서 가끔 헷갈리면 나도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머릿속에 감안은 놓고 있습니다. 네. 시험을 언제 보나요? 이거는 개인별로 본인이 되면 되는 대로 통과할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봐요? 아니면 장난처럼 뭐 이렇게 몇 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볼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다 보기 너무 많아. 그래서 본인의 역량에 맞게 하나씩 포터별로 그냥 나는 오늘 뭐 목토하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포터. 그렇게 해서 되는 대로 나 오늘 목욕하겠어. 오케이 목욕. 그러면 당신은 땀이 어쩌고 하면 되고. 이해되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위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로운 것, 해로운 것은 뒤에 OX표로 대신할 거고 일반적인 특징까지는 해야 돼. 최하장기 최강등기는 그 최하장기 최강등기 당연히 알 거고 뭐 일반적인 특징, 그래서 소음 체질은 뭐 꼼꼼하네 어쩌네 저쩌네 뭐 등등등, 모공 체질은 뭐 대인공개가 뛰어나네 어쩌네 저쩌네, 목양 체질은 뭐 어쩌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좀 이렇게 한번 목양 체질 걸면 쭉 흘러나와야 돼. 이해되지? 네. 그래서 원하시는 패턴대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씩 두 개씩 하면 돼. 2개씩 알겠는데? 자유롭게 하면 돼. 그래서 기한은 지금 여러분들은 9월달 중순이니까 내 생각에 보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작업은. 알겠습니다. 보름 내로 되는 대로 통과하면 돼. 하나씩 준비해서 각자 자유롭게 나랑 하나씩 하면 되고. 자, 요거를 듣고 있는 백도경 원장은 3월 중순까지 3월 1일부터 나랑 같이 있을 거니까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나한테 통과하면 돼. 오케이.